네, 이번 시간부터는 AD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DC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전압과 전류, 온도와 같은 이런 물리적인 신호들은 연속 신호입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결국에는 저희는 변환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들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야 되고, 이때 사용되는 게 이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요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센서들은 이 물리적인 신호를 이 전압으로 변환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거의 90% 이상은 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압, 전류, 온도, 빛, 토크 이러한 그 물리적인 값들을 결국에는 전압으로 바꿔서 저희가 ADC로 입력을 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역으로 저희가 이러한 물리적인 양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CU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전압 신호로 이제 변환을 해 줘야 되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용하는 요 STM32F767 같은 경우는 요 ADC 전원이 이제 3.3 볼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전원 또한 이 3.3 볼트 이내로 이 ADC 모듈로 입력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전압의 어떤 신호를 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800 볼트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 800 볼트가 잘 들어왔는지를 요 ADC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800 볼트를 바로 ADC에 물리면은 MCU는 바로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800 볼트를 저항으로 분압을 시킵니다. 저항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뭐 직병렬 회로를 이용을 해 가지고 3.3 볼트 이내로 이 800 볼트 신호를 낮춰서 이 ADC로 인가를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항상 중요한 점은 이 3.3 볼트 이내로 신호를 맞춰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연속 신호,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이산 신호, 디지털 신호죠. 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샘플링, 그 양자화, 부호화 요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단계는 이 MCU 내부의 ADC 모듈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해 주지만, 그 사용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원리 정도는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왼쪽 신호가 저희가 물리적인 어떤 연속 신호죠. 뭐 예를 들면 뭐 전압, 뭐 전류 또는 뭐 온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신호들은 다 연속 신호입니다. 그런데 연속 신호를 결국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산 신호로 변환을 해야 돼서, 요 우측에 있는 요 그림처럼 이 파란색 요 파형은 원 신호라면은 요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 오고, 그다음에 뭐 양자화, 부호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DC는 총 3 단계의 변환이 필요를 한데요. 일단 아래 그림에서 먼저 샘플링, 그리고 양자화, 그리고 부호화 요 3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요 샘플링 단계인데요. 이 회색의 원신호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일정한 주기로 샘플링을 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때 요 간격은 다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합니다. 이때 이 ADC의 샘플링은 이 클럭의 동기화가 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요 MCU의 클럭이 빠를수록 ADC 샘플링 시간도 빠르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이제 가로축에 대한 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양자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양자화는 이 샘플링한 데이터를 요 세로 축을 이제 기준을 나눠 주는 건데요. 이때 요 기준은 결국에는 분해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비트짜리 ADC라고 하면은 2의 4승이면은 총 16 단계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0에서 15 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그 비트만큼, 즉 분해능만큼 해서 요 세로축을 분할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호화는 요렇게 나눈 요 세로축에 말 그대로 부호를 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요 샘플링 과정에서 이 나이퀴스트 이론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샘플링 주파수는 이 오리지널 주파수보다 2배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이론적인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원 주파수보다, 즉 오리지널 주파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아날로그를 이 디지털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치화할 수 있는 값으로 근사를 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세로축은
결국에는 요 ADC의 비트가 클수록 분해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은 이제 가로축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양자화랑 부호화는 요 세로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ADC의 비트 수에 따라서 분해능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ADC의 비트가 높을수록 분해능이 높아집니다. 즉 양자와 오차라는 게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요. 이러한 오차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분해능이 높을수록, 비트가 높을수록 정밀한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요 MCU 같은 경우에는 요 ADC를 12에서 6비트까지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본 강의에서는 요 ADC를 항상 12비트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요 표는 이 비트에 따라서 몇 단계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하나의 그 단계당 이 크기를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일단 요 기준 전압은, 이 ADC 전압이 3.3V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입력되는 전압도 3.3V가 맥스 크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3.3V를 이 비트의 수만큼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 8비트 ADC로 선택을 하는 경우, 2의 8승이면은 256이니까 총 0에서 255까지 저희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V를 총 0에서 255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나눠 보면은 하나의 스텝당 사이즈를 알 수가 있겠죠. 3.3V에서 256을 나누면 이 비트 하나당 표현할 수 있는 그 분해능이 12.89mV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16비트짜리 굉장히 높은 비트를 가지는 ADC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2의 16승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스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3.3V로 나누면은, 지금 요 부분이 다 오타가 있는데 여기 분모가 6553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누면은 하나의 스텝당 0.05mV로 굉장히 촘촘하게 저희가 스텝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비트랑 그리고 16비트랑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ADC의 오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오차가 존재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양자화 오차, 그리고 오프셋 오차, 그리고 이득 오차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화 오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양자화 오차는 이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ADC 비트 수가 높을수록 양자화 오차가 적은데요. 일단 요 그림을 보면은 얘는 이제 000에서 111까지의 그런 분해능을 가지는 ADC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파란색의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보면은 지금 ADC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시점을 보면은 011이랑 100 요만큼의 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 구간에서 보면은 사실은 100과 거의 가깝죠, 실제 값은.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011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러한 부분이 이제 양자화 오차라고 불리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죠. 이 부분만큼이, 또 이만큼이 오차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로축이 촘촘해야 됩니다. 즉 이건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비트가 높을수록 양자와 오차는 준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ADC의 옵셋 오차인데요. 네, 이러한 옵셋 오차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있는 ADC 회로나 아니면 외부의 센서로부터의 어떤 외부 회로로부터의 불균형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상수만큼 발생을 하는 오차예요. 그래서 일정한 상수만큼 생기는 오차라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만큼 위로 이런 옵셋이 발생을 하면은 일정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반대로 일정한 값만큼 이게 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ADC 값이, 그러면은 일정한 값을 더해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이 원신호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항상 요만큼 옵셋이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다 같은 그 크기만큼 옵셋이 발생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그러면 요 크기를 알면은 결국 이만큼을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가 삼성 인버터를 설계를 할 때도 이 전류 센서에 대해서 이런 오프셋 보상을 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DC의 이득 오차인데요. 이 이득 오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더하고 빼주는 그러한 옵셋이었다면, 얘는 이제 일정한 값을 곱한 것과 같은 기울기 오차가 발생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오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쉽게 보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일정한 값만큼 기울기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 값을 이제 곱해주면은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러한 원신호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변환을 했을 때는 이 기울기가 좀 낮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한 값만큼 곱해줘 가지고 저희가 이득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ADC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이 출력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요 우측에 있는 요 그림이 요 ADC 모듈이고, 당연하게 MCU의 이런 주변 장치들은 다 클럭으로 동기화가 돼서 동작을 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요 분해능은 ADC 출력의 이진 비트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12비트 같은 경우에는 2의 12승이기 때문에 0에서 4095 만큼의 그런 크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요 ADC에 입력되는 전압의 크기는 항상 기준 전압 이내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MCU 같은 경우에 요 기준 전압은 3.3V를 사용을 할 거고요. 즉 여기에 ADC의 기준 전압이 3.3V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입력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입력 신호는 어떤 굉장히 큰 전압이 이제 저항으로 이제 분배가 돼서 들어오는 전압일 수도 있어요. 또는 센서 출력 신호 같은 것들이 요 입력 전압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요 입력 전압은 3.3V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크면은 이제 ADC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나오는 요 ADC 아웃은 이제 0에서 4095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요 다음과 같이 요 ADC 아웃은 요 n은 분해능이에요. 저희는 12비트를 사용하면은 2의 12승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에다가 입력 전압, 센서나 또는 어떤 저항 분압을 통해서 들어오는 요 입력 전압에 요 V 레퍼런스 3.3V를 나눈 그 값이 결국에는 요 ADC 아웃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비트 ADC를 사용을 하고 입력되는 전압이 1V, 그리고 레퍼런스 전압은 3.3V를 사용하는 경우에 요 ADC 아웃이 얼마가 나오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124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값은 디지털 값이죠. 디지털 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값을 이용해서 다시 역산을 하면은 이제 물리적인 값으로 저희가 환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 인버터를 이제 ADC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센싱을 할 건데요. 일단 온도, 그리고 전류, 그리고 DC 전압을 센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일단 이번 실습에서도 이 스로틀 신호를 이제 입력을 받아 가지고 스로틀을 이제 누르고 그리고 뗄 때 그 전압 값이 잘 입력이 되는지를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MC 이 ADC의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DC라는 게 딱 하나의 어떤 ADC만 존재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STM32 MCU 같은 경우에는 요 SAR이라는 요 ADC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뭐 시그마 델타 ADC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ADC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요 SAR ADC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SAR ADC는 크게 보면은 이 SNH는 샘플 앤 홀드의 약자이고요. 샘플 앤 홀드랑 그리고 변환 단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ADC는 클럭 신호의 동기화가 돼서 동작을 하는데요. 일단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입력 신호가 있고 요 스위치가 이제 온 오프를 하는데 얘가 이제 클럭 신호의 동기화가 돼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요 클럭에 동기화가 돼서 스위치가 딱 온이 되면은 그때 요 입력되는 전압이 쭉 들어와서 요 커패시터에 충전이 됩니다. 그럼 이 충전이 된 상태에서 이 비교기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비교기랑 이 내부에 DAC가 존재를 해가지고 이 입력되는 요 전압이랑 이 DAC를 비교를 해서 이 내부 로직을 통해서 저희가 ADC 출력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기 1번과 2번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1번에서 스위치를 온 해서 이 커패시터에 전압을 충전하는 그 구간이 샘플 앤 홀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커패시터에 저장된 그 전압 값이랑 그리고 이 비교기를 통해서 나온 이 출력 값이 출력 값을 이용을 해서 ADC 데이터를 얻어내는 그 단계를 변환 단계라고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앤 홀드는 딱 온하고 이제 오프가 딱 되는 순간에 그때 오프가 될 때 이제 변환 단계는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뭐 회로를 설계를 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SAR ADC의 이 샘플링 타임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샘플링 타임이라는 거는 입력되는 신호를
이 스위치를 통해서 온 오프를 해서 이 커패시터의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건데요. 그때 이 온 오프하는 이 시간을 저희가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이 빨간 박스를 보면은 이 토탈 컨버전 타임이라는 게 ADC가 이제 변환을 시작해서 그 끝나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컨버전 타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컨버전 타임은 이 샘플링 타임에다가 이 12 사이클, 얘는 이제 클럭이에요. 이 클럭이 12번 발생했을 때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이 예시로 ADC 클럭이 30MHz이고 샘플링 타임이 만약 3사이클로 설정을 했다. 저희가 요 부분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일단 3사이클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12사이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샘플링 타임을 저희가 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토탈 15사이클이고, 그래서 이러한 샘플링 타임 같은 경우에는 요 ADC 샘플 타임 레지스터 1번, 요 ADC SMPR1, 요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샘플링 타임을 그러면은 왜 요렇게 정할 수 있게 해 놨냐라고 하면은, 이 샘플링 타임이 짧으면은 이 말 그대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빠르게 ADC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요 ADC 데이터가 좀 올바르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이 짧다는 거는 요 SAR 이 ADC의 요 스위치를 닫고 있는 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실험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뭐 최소값으로 만약에 3 사이클로 설정을 한 다음에 ADC 데이터를 보니까 좀 부정확하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쪼금씩 높여가면서 이 정밀도를 향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시간을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정밀도가 좀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ADC 같은 경우에는 이 STM32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레귤러 그룹이랑 그 인젝티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즉 ADC의 내부 채널들을 요 레귤러 그리고 인젝티드로 그룹화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 일단 GPIO를 통해서 ADC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요 ADC 모듈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요 두 가지의 이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레귤러 채널, 인젝티드 채널 이 존재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레귤러 채널로 ADC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는 요 레귤러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근데 만약 인젝티드 채널로 설정한 그 GPIO 핀으로 ADC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채널이 이제 여러 개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젝티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총 4개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각각의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실습이나 이제 인버터 설계를 할 때는 레귤러 채널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ADC 컨버전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DC 이 컨버전 모드 중에서 이 싱글 채널 모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싱글 채널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ADC를 딱 스타트를 하면은 뭐 어떤 채널 그냥 X는 이제 뭐 1에서부터 쭉 되는 건데, 뭐 채널 1번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채널 1번을 ADC를 한번 하고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싱글 컨버전 모드 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제 컨티뉴어스 컨버전 모드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얘는 시작을 한 다음에 채널 1 번을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센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요 스캔 모드인데요. 얘는 이제 미리 채널과 순서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DC를 시작을 해서 뭐 채널 1 번, 뭐 채널 2 번, 뭐 채널 3번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딱 동작을 시키는 게 이 스캔 모드에서 이 싱글 컨버전 모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채널 1 번, 뭐 2 번, 3 번을 이렇게 쭉 한번 ADC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또다시 이 순서대로 ADC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게 요 컨티뉴어스 컨버전 모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싱글 컨버전 모드에서는 이 트리거가 발생을 할 때마다 한 번에 ADC를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이 트리거라는 거는 요 스타트 신호를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요 컨티뉴어스 컨버전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요 스타트 트리거 신호를 딱 한 번만 주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주면은 그 뒤로는 계속 반복해서 ADC를 이제 변환을 수행을 하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캔 모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STM32F767 같은 경우에는 총 16 채널의 AD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16개 채널 중에서 ADC를 한 번만 수행을 하도록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16개 채널을 이 16개 채널을 또 2개의 채널로 저희가 임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레귤러, 그리고 인젝티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채널이 들어가는지도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레귤러 채널의 시퀀스가 만약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에 얘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인젝티드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은 이 레귤러 채널의 시퀀스를 중단을 하고 인젝티드 채널을 먼저 처리를 하고 레귤러 채널을 변환합니다. 즉 인젝티드 요 채널 이 인젝티드 그룹이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젝티드 채널의 시퀀스가 동작 중에는 이 레귤러 채널 트리거가 발생을 해도 일단은 인젝티드 채널을 다 끝난 다음에 레귤러 채널 변환을 동작을 시킵니다. 즉 인젝티드 그룹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실습이나 인버터 사용을 할 때는 다 레귤러 이 채널을 사용을 해서 구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ADC가 이제 결국에는 다 되면은 즉 ADC 컨버전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 데이터 변환 결과를 저장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제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당연히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ADC 데이터는 요 데이터 레지스터는 이제 레귤러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요 J 데이터 레지스터는 인젝티드 그룹에 해당하는 레지스터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젝티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이 JOFR이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미리 어떤 값을 저장을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장을 시켜 놓은 다음에 요 인젝티드 그룹 요 JDR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옵셋 값을 빼서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요 JDR 레지스터가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SEXT 요 비트에 따라서 ADC 변환 결과가 양수이면 0, 음수이면 1 요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실습을 할 때 다 양수 데이터가 들어오고 인젝티드 그룹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정렬을 할 때 이 우측 정렬을 하냐 아니면은 좌측 정렬을 하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레귤러 데이터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 얼라이먼트 우측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 D0, D1 쭉 해서 D11까지 신호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이 먼저 들어온 거를 이 오른쪽에서부터 넣는 거를 이제 우측 정렬이고 먼저 들어온 녀석을 이 왼쪽으로 이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요 레프트 얼라이먼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 MCU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ADC 컨버터는 이 16개의 외부 입력 채널이 존재를 하고요. 그 특이하게 3개의 내부 입력 채널이 또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채널은 요 아래 그림에서 요 ADC 17번 채널이랑 ADC 1번 모듈의 18번 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러한 내부 입력 채널을 이용을 해서 이 3.3V V 배터리 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21V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 채널을 사용을 할 때는 샘플링 시간을 10 마이크로세컨드 이상으로 크게 설정을 하라고 요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 ADC를 사용을 하려면 샘플링 시간을 좀 크게 해서 여유롭게 요 ADC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 내부 입력 채널을 사용을 해 봤는데 이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실습으로 이제 스로틀 신호를 지금 PA7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PA7번을 ADC로 설정을 해서 스로틀을 돌려가면서 전압이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는 싱글 채널 모드 그리고 싱글 컨버전 모드로 동작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 회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버터 설계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요 커넥터로 5V로 이 스로틀에 전원을 주는 거고요. 요 2번 핀으로 ADC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0에서 5V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ADC로 입력되는 신호는 맥시멈 3.3V 이내로 들어오게끔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R7이랑 R12 저항을 이용을 해서 전압을 분압한 다음에 요 ADC로 입력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요 다이오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얘가 약간 옛날 회로이긴 한데 어쨌든 요 다이오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C5번은 이 노이즈 방지를 위한 커패시터이다. 즉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